가해 학생의 부모도 그렇게 미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 벌 받았으니까 끝이다, 그런 태도를 봤을 때 굉장히 속상해 하시거든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일반 형사처럼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나요? 요즘은 가해 관련 학생이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 관련 측에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같이 이제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줄이려면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인들 사건에서도 합의가 힘들지만 청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 합의가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합의는 결국 가해자 입장에서 내가 합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합의금을 제시를 하고 피해 입은 쪽에서 이제 오케이를 해야지 합의가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가 잘 합치가 안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청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는 부모님들끼리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폭력 신고 이전부터 양측 부모님들끼리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생각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피해 학생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합의금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체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피해 학생 측 입장에서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정신과 진료비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하기 원하는 반면에 가해 관련 학생 측 입장에서는 애들끼리 싸우다가 그런 건데 치료비만 물어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양쪽의 생각이 다를까요? 양쪽 입장이 굉장히 생각하는 게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해 관련 학생 측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한테 학교폭력을 해놓고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해 관련 학생 측 입장에서는 아이들 싸움을 어른들 싸움으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두 학생이 좀 친했었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더 많이 달라지는데요. 피해 관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저 학생의 학교폭력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저 아이가 무서워서 싫다고 얘기도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친한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다가 한번 이렇게 싸운 건데 이거를 가지고서는 뭐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니 뭐 왜 우리 아이를 범죄자로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입장 차이가 커지면은 사실상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합의를 안 하면 치료비를 못 받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폭력 가이드북에는 피해 학생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폭위가 열려서 학폭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라는 걸 해주면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의 처분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라는 것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피해 학생 1호 조치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3호 조치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으면은 심리상담 아니면 뭐 치료 비용까지도 2년까지 가해 학생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한 사건 중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가해 학생 부모님이 2년 전에 뭐 다소 경미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거를 뭐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2년 후에 피해 학생 측에서 2년 동안 받았던 정신과 진료비, 심리치료비 같은 거를 다 청구를 해가지고 약 1,000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라고 이제 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뭐 애들끼리 싸움인데 처벌 받았으니까 끝났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큰 금액을 배상하라고 이제 받으면 굉장히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심리치료비라든가 뭐 치료비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위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피해 학생인데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혹은 내가 피해자 보호 조치로 치료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폭력 사건은 민사사건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다 제기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장기간에 심리 상담이라든가 정신과 진료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가해 학생이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이 학생이 뉘우치는 것 같지도 않고 가해 학생의 부모도 그렇게 미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 벌 받았으니까 끝이다. 그런 태도를 봤을 때 굉장히 속상해 하시거든요. 이럴 때 피해 학생 측에서는 자녀를 잘못 키운 죄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청구를 하기는 해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 제기했을 때 효과가 어떤가요? 부모는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요. 아무래도 뭐 학생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때는 가해 학생을 상대로 혹은 가해 학생 없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이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가지고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사건을 하다 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당신의 자식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참석을 해가지고 나와서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민사소송을 받았을 때 훨씬 더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사소장을 받으면 거기에 적으면 몇백만 원, 많게는 뭐 몇천만 원, 억 단위의 금액을 배상하라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는 것 자체를 깜짝 놀라시고 또 그거를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전부 인정돼서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라고 그제서야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효과 때문에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그 가해 학생 부모님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석하라고 할 때 가해 학생 부모님이 참석을 하지 않거나 별로 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사과도 못 받았지, 부모는 그 자녀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지, 아이가 또 안 그러라는 보장도 없지, 그러니까 가해 학생 부모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